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자꾸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즐거웠던 추억일 수도 있고 예전에 이루어냈던 성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의 나는 빛나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이 잘 풀리던 시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내 전성기였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요. 혹은 학창 시절에 꿈꾸던 내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왠지 모를 아쉬움이나 허탈감을 느낀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거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지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실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정할 것인지 말이죠. 이 결정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대로 남아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여기가 안정적이니까 그냥 버티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에게 어떤 길이 더 유리할까? 어떤 선택이 내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까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밝고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여요. 앞길의 성공과 기쁨이 환하게 비춰지고 주변에서도 인정받고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이 답답함이나 정체된 감정은 사실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겪는 마지막 고비일 수 있어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아직 출구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만 사실은 바로 앞에 빛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눈앞에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제안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었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기회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좋은 기회라는 걸 알지만 막상 받아들이려니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은 무언가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려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상처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려면 그동안 주변이 기대했던 안전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수도 있죠. 이런 변화가 두려운 건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어떤 건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길은 완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어서 혹시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앞서게 되는 거죠.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길로 나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결국 과거의 안정감을 놓지 못하는 마음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져서 눈앞에 기회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은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할 대로 보여요.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시도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고 있죠.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따라붙어요. SNS만 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더 조급해지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길이 잘못됐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속도를 멈추고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지쳐 있는 마음과 몸을 다시 충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여요. 이럴 때는 핸드폰도 잠시 내려두고 오직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느끼든, 카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든,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큰 강점 중 하나는 이미 스스로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가 진짜 기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할 때와 혼자 무언가를 창작할 때 중에 어느 때가 더 즐거운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와 혼자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안한지, 안정적인 일상과 새로운 도전 중 어디에서 더 설레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답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줄 수 없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식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나를 웃게 만드는 건 뭘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까지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선명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무언가를 억지로 쟁취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 보여요. 닫힌 문을 힘으로 열려고 애쓰기보다는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할 때인 거죠.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황의 흐름을 조금 더 믿어보세요. 의외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분한 휴식과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함께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을 묶어두었던 장애물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될 거예요. 마치 꽉 조여있던 매듭이 힘을 살짝 빼자마자 풀려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성찰과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는 드디어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성공의 열쇠가 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그 열쇠는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협력할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발휘되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까지 혹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오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괜히 민폐가 될까봐, 혹은 내 아이디어를 나누면 빼앗길까봐 혼자서 끙끙 고민만 했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평범한 능력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훨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반대로 기술적인 강점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가진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협력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아주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데 익숙했다면 특히 그렇겠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어 본다든지,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것부터요. 그렇게 한 걸음씩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는 또 다른, 훨씬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까지 막혀있던 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여러 상황들이 점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지부진하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갑자기 탄력을 받는다든지, 막혀있던 인간관계가 정리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커 보여요. 단순히 일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깊은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관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 같은 사람들이죠.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이제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아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며 눈치를 보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저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리면서 주변에도 신뢰를 주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흐름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아쉬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확신 속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지금이에요. 현재 여러분은 과거와 새로운 시작 사이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상태일 수 있지만, 이 시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억지로 나아가려 애쓰기보다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분명해졌을 때, 혼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협력의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주저함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길이 쉽지만은 않더라도 분명히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보여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오셨고, 앞으로는 더 단단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나만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희망이나 목표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매달린 게 아니라 꽤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흔적도 보입니다. 마음속의 열정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주변에 서로 다른 의견을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중간 지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셨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조율하며 조화를 만들어 가려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큰 장점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은 여러 면을 두루 살피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내 갈등이 생겼을 때도 특정한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모든 걸 조율하고 책임지려는 여러분의 강한 성향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하기 힘든 짐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주변의 일, 원래는 다른 사람의 몫이었던 책임들까지도 어떻게든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여러분이 다 맡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마지막 지점에 서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여러분 스스로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걸 느끼고 계실 수도 있죠.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도 여기에 더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또 있어요. 바로 과거에 겪었던 큰 실패나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고 느꼈던 아픈 경험이에요. 그 기억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어서 지금 짊어진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무너지면 그때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안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과거에 여러분이 크게 의지했던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기반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은 내가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해야만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모습으로 보여요. 또 다른 장애물은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한 열정이랑 현실적인 기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싶고, 이상적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사라든지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상황 자체가 안정적인 결과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떠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열정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여요. 결국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느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짐을 짊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상사에게서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실적부터 라는 반응을 듣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창의적인 에너지는 뒤로 미뤄둔 채 눈앞의 결과를 채우기 위해 야근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이 과연 모두 여러분의 몫이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는 애초에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굳이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낼 필요가 없는 일도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무겁고 힘겨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명히 나누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아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 시기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짐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특히나 책임감이 강한 여러분에게는 더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오다 보니 여러분도 많이 지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헌신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조금 줄어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흐름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또 주변에게도 좋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꾸준히 몰입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능력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 쓰느라 에너지가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그 힘을 정말 중요한 일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모든 걸 다 잘하려 하기보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모두 무난하게 해내기보다 3가지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에 더해 꼭 기억해두면 좋을 조언이 하나 있어요.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누군가와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역할을 나누는 게 처음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훨씬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할까봐 불안해서 여러분이 많은 걸 떠안아왔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사실 팀워크라는 것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가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신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하나 중요한 열쇠는 여러분의 직관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내 안의 소리를 놓쳤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경험과 배움이 만들어낸 내적 나침반이에요. 주변의 잡음을 잠시 멀리하고 차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서 분명히 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기준을 세우고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모든 짐을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그 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줄 아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지내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여러분의 직관이에요. 어떤 짐을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기준과 직관으로 삶을 현명하게 다스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요, 과거에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에서 벗어나 아주 명쾌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보여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면서 해방감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후에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해 있을지도 몰라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게 되고 그 생동감 있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현명하게 에너지를 관리한 결과 실질적인 성취와 부를 손에 쥐게 되고 그 풍요를 바탕으로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과 차분한 이성, 그리고 내적인 자유와 물질적인 안정까지 모두 균형 있게 조화시킨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루어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내적 안정감이에요. 외부의 변화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고, 그 안정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삶의 균형을 맞추고 희망을 찾아가는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만 그 강한 성향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스스로 떠안아왔던 것 뿐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고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로운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의 길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보여주신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혼자서 버티려 하지 않고 내 안의 직관을 믿으면서 필요한 건 나누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변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만한 성과나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 오신 모습이 보여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되어 있다거나 잘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그 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공부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유 있는 모습 보이려고 애쓴 적도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항상 일 잘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매일 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잠 못 이룰 때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속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하려는 긴장감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가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늘 무언가를 결정하고 조율하고 계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집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의견을 맞춰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발과 휴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자리를 뺏기거나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불쑥 올라올 때도 있으실 거예요. 안정과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애물 중 하나는 아마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루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주고 배려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게 아닐까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으며 자라온 흔적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주변 어른들이 넌 착하고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게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흐려지기도 하고, 타인의 기준이나 규칙에 맞추려다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할 때, 여러분은 자신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몇 시간째 전화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충분히 내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괜히 주저하거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스스로 제약을 거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이런 자기의심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승진 제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사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일 수 있거든요. 결국 밖에서는 인정과 기대가 따르고 있지만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의 장애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틀에 맞추다 보니 정작 내가 그리고 싶은 삶의 그림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건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주변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다른 관찰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작은 변화나 미묘한 신호들을 잘 포착하는 힘이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 겉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표정이나 몸짓에서 다른 속마음을 드러낼 때 여러분은 그걸 금세 알아채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소한 단서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묵묵히 쌓아가는 끈기가 여러분에게는 큰 자산이에요. 이 힘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당장 빛을 발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매일 조금씩 공부했던 외국어가 해외 출장에서 빛을 발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취미로 시작한 운동이 결국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준 것처럼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따뜻한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곁에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서로의 마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위로나 위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바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최근에 만났지만 마음이 깊이 통하는 동료일 수도 있죠. 이런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이 굳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나 요즘 정말 힘들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해도 실망하거나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공을 향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과거의 아쉬움이나 손실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붙잡혀 있으면 눈앞의 기회를 놓치기 쉽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놓쳐버린 기회라든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긴 후회, 예상치 못했던 실패로 인한 상실감 같은 것들이요. 그런 기억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경험들을 통해 분명히 배운 게 있고, 지금의 여러분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준 부분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아픔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회복이라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것보다는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것,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회복력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거잖아요. 이제는 그 회복력을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걸어나갈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무조건 잊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게 두는 거예요. 상처는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것. 지금은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함께 보입니다. 내면의 감각이 더 예리해지고 직관이 또렷해지면서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서서히 찾아올 흐름이에요. 어느 날 문득,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거나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속에서 새로운 열정이 피어나는 모습도 있어요. 무언가에 다시 한번 몰입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고 그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요.
막연한 꿈이나 충동적인 욕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숙함이 더해진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한 열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램이었다면, 이제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도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될 거고요. 게다가 이 에너지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지 않고 협력과 공동 작업으로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혼자 버티던 자리에서 벗어나 함께 힘을 모아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이 변화가 특히 의미 있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기 싫거나 혹은 남들이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돼서 스스로 다 짊어지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패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건 단순히 일을 나눠서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세심함과 끈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창의성과 추진력이 함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이런 협력을 통해 여러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 함께 하니까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나아가 이런 협력의 경험은 여러분의 리더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함께 목표를 이루는 그런 리더십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주면서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성공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큰 의미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이야말로 오래 지속되고 만족감을 주는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게 다시 더 큰 기회를 불러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풍요로움이에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성취해도 이게 끝이 아니지라는 허무함이나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해라는 부담이 따라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취 그 자체를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족감이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 그 자신감은 거만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성숙한 자신감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눈에 띄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불안이나 주저함을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지나간 아쉬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기회와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나 손실은 교훈으로 남기되,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힘은 점점 더 또렷해질 겁니다. 지금은 흐릿하게 느껴지는 직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망설이던 결정들도 훨씬 과감하고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시고,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워가면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관찰력과 분석력, 그리고 끈기는 분명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회복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는 더 단단하게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면 오히려 더 강해지듯이, 여러분도 과거의 아픔을 딛고 훨씬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내적 직관과 새롭게 피어난 열정이 현실 속에서 협력과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길이 막혀 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 갈래로 넓게 펼쳐진 길이 여러분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중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선택이기에 후회 없는 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면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새로운 깨달음이나 명료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상실감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놓쳐버린 기회가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곱씹다 보니 정작 지금 손에 들어와 있는 가능성에는 잘 눈길이 가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는 정말 변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예전이 더 좋았는데 라는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전 직장에서 편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면서도 예전 사람과의 추억에 자꾸 발목을 잡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어떤 제안이나 기회를 주더라도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커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어지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마도 최근에 여러분에게 큰 변화나 상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의 끝이었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프로젝트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건강이나 가족 문제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이후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더 신중해지고 더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힘들 텐데라는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마주하는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을 완전히 조절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어요.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낮에는 나는 괜찮아, 잘 이겨낼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불안이 몰려오고 그런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또 자책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실 거예요. 너는 항상 강하잖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정작 본인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외적으로는 희망적인 메시지나 좋은 환경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차단하는 태도가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요. 마음의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로 현실을 외면하는 패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하자고 제안했을 때 겉으로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일 거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니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는데도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타이밍이 지나가면서 아쉬움이 남게 되고 결국 역시 내 운명은 이런가 보다 하는 체념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넘어설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관계와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만났지만 깊이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사람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그런 대화 속에서 나오는 위로나 조언은 혼자 끙끙대며 내린 결론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서는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100% 확신이 서지 않아도 70% 정도 괜찮다고 느껴지면 일단 해보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배움을 향해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장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눈앞의 과제를 하나씩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감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어울리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온라인 강의 하나를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헬스장 1년치를 결제하기보다는 집에서 짧은 홈트레이닝 영상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시작들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같은 패턴 안을 맴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고민을 반복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고 결국 비슷한 결과에 실망하는 흐름이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곱씹는 대신 그 반복을 끊어내고 앞으로 향해야 한다는 신호가 들어와요.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완전히 잊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면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살리되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어라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지혜는 가져가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은 내려놓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강한 주도권과 자기 믿음이 강조됩니다. 상황이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간다는 의식,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외부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머무른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판을 짜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태도가 필요해 보여요. 누군가 대신 끌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는 태도.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전의 실패와 상처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식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주도한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소개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스스로 모임에 나가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특히 이번 흐름에서는 믿는 만큼 이룬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 쌓아온 경험들, 그리고 극복해온 어려움들을 돌아보세요.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시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해보면서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실패해도 그리 끔찍하지 않더라는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앞으로의 모습에서는 차분한 성장과 균형 잡힌 판단,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새로운 활기를 얻는 변화가 보입니다. 작은 배움과 기회들을 통해 현실에서 성과를 하나씩 쌓아가고 동시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해내는 단계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도적인 자세를 갖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볼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몇 주만 지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몇 달 후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도 조금씩 더 활짝 열리면서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던 마음이 점차 가벼워질 거예요. 삶 속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고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좋은 기회와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해낼 수 있어 라는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고요. 또한 판단력도 한층 성숙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적으로 서두르거나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의 선택들은 점점 더 현명해지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성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작은 배움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주도권을 스스로 쥐는 순간 길은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도 결국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일 수 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힘들어하는 것처럼 지금의 과정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을 혼자 버텨내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작은 시도부터 이어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